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관절 통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손목이 시큰거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절 통증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진작에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는 마음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관절 통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관절 통증이 모두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 들어서 아픈 거예요.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건데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닳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퇴행성 관절염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하고 참고 지내시는데 이게 바로 큰 문제거든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분들의 약 70%가 어떤 형태로든 관절 통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적절한 관리를 받는 분은 30%도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참고 지내시거나 파스만 붙이고 계시는데 이러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원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1시간 이상 지나야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걸리는데 50대 이후에 처음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짜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병이거든요. 늦으면 관절이 변형되어서 되돌릴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원인은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이건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부르는데 요산이라는 물질이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남성들에게 많았는데 요즘은 여성분들에게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요산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더 위험해요. 이 세 가지 말고도 어깨 충돌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들도 있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세 할머니셨는데 2년 동안 무릎이 아프다고 파스만 붙이고 계셨어요. 처음엔 계단 오를 때만 아프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가 되셨거든요. 병원에 오셨을 때 보니까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었어요. 만약 처음 아프기 시작했을 때 오셨다면 간단한 운동이나 약물 치료로도 충분했을 텐데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절 통증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신호들이 있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먼저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단순한 근육통이나 일시적인 불편함은 보통 1, 2주 안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30분 이상 지나야 부드러워진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특히 손가락이나 손목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류마티스를 의심해 봐야 해요.
관절이 붓거나 열이 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퇴행성 변화라면 이런 염증 반응은 잘 안 생기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면 이것도 심각한 신호예요. 보통 낮에 활동할 때만 아픈 게 일반적인데 밤에도 아프다는 건 염증이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절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올바른 운동입니다.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적절한 운동은 관절 통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해져요. 안 움직이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연골에 영양 공급도 안 되거든요. 마치 기계를 안 쓰면 녹쓰는 것과 같아요.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의자에 바르게 앉으시고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세요.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시면 더 좋아요. 이걸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하루에 3번 해보세요. 수영이나 물속 걷기도 정말 좋아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해보세요. 어깨 관절은 어떨까요? 벽을 마주보고 서서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는 운동이 좋아요. 아픈 정도까지는 하지 마시고 약간 당기는 느낌까지만 하세요. 이것도 하루에 10번씩 3세트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3, 4배 압력이 가해져요.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 4kg의 부담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1, 2kg 정도만 천천히 빼시면 돼요.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걷기 운동을 늘리시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관절에 불균형한 압력을 가해서 통증을 악화시켜요. 앉을 때는 등받이에 등을 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건 좋지 않아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시고요. 잠잘 때 자세도 중요해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시면 허리와 골반 관절에 좋아요. 엎드려 자는 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피하세요. 네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온열 및 냉찜질 요법입니다. 언제 뜨거운 걸 쓰고 언제 차가운 걸 써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칙은 간단해요. 급성 통증, 즉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거나 관절이 붓고 열이 날 때는 차가운 찜질을 해주세요. 하루에 3, 4번, 한 번에 15분, 20분 정도요. 얼음을 직접 대지 마시고 수건으로 감싸서 대세요. 만성 통증, 즉 오래된 통증이나 아침에 관절이 뻣뻣할 때는 따뜻한 찜질이 좋아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목욕을 하거나 핫팩을 사용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관절에 좋은 영양소 섭취입니다. 음식으로도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 3번 드시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생선을 잘 안 드신다면 견과류나 들기름을 드셔도 좋고요. 비타민 D도 중요해요. 뼈와 연골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하루 15분, 20분 정도 햇볕을 쬐시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도 드세요. 계란 노른자, 버섯, 우유 같은 것들이 좋아요. 칼슘도 잊으면 안 되죠.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을 드시면 돼요. 다만 칼슘만 먹어서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도 좋아요. 생강, 마늘, 양파,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술은 염증을 악화시키니까 줄이시는 게 좋고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염증을 증가시켜요. 제가 진료하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이신데 무릎 관절염이 있으셨어요. 처음엔 약만 먹고 계셨는데 제가 운동과 식이요법을 권해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하시더니 부인분이 등을 밀어서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술도 끊고 생선을 자주 드시고 체중도 5kg 정도 빼셨어요. 6개월 후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손주랑 공원에서 뛸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절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응급 상황은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입니다. 평소에 없던 통증이 갑자기 생겼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통풍 발작이나 세균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늦으면 관절이 망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응급 상황은 관절이 심하게 붓고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증상이 잘 안 생기거든요. 염증이 심하거나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응급 상황은 관절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관절이 완전히 굳어서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려고 하면 극심한 통증이 온다면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야 하는 때가 있어요.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라면 더욱 그래요.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의사가 관절을 직접 만져보고 움직여보는 신체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상태를 보고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면 MRI나 CT를 찍기도 해요. 혈액 검사도 중요해요. 류마티스 인자나 염증 수치를 확인해서 어떤 종류의 관절염인지 알 수 있거든요. 통풍이 의심되면 요산 수치도 재어보고요. 치료 방법은 관절염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요법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약물 치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예요. 요즘은 위장에 부담이 적은 새로운 약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면역억제제 같은 특수한 약을 써야 해요. 이런 약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주사 치료도 있어요. 관절 안에 직접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을 주사하는 건데 효과가 빠르고 좋아요. 다만 너무 자주 맞으면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맞으세요. 수술은 정말 마지막 방법이에요. 관절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서 다른 치료로는 효과가 없을 때만 고려하는 거죠. 요즘은 인공관절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이에요. 관절을 적절히 사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돼요.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60세 이후에도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나이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해요. 걸기는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예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경사가 심한 곳보다는 평지에서 걷는 게 좋고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강력 추천해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수영을 못 하셔도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실내 자전거든 야외 자전거든 상관없어요. 무릎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운동들도 있어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운동, 예를 들어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건
관절염이 있으시면 피하는 게 좋아요.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도 조심하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해야 관절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스쿼트를 의자를 이용해서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팔굽혀펴기가 어려우시면 벽을 이용해서 해보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돼요. 영양 관리도 예방의 핵심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고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피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은 관절 상태를 점검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가족 중에 관절염 환자가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염증이 증가해서 관절 통증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음악 감상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져요. 하루 7, 8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저도 70대, 80대에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바로 꾸준한 관리였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절 통증은 절대 나이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 관절의 붓기나 열감, 아침, 강직감 같은 증상들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일상에서는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 올바른 자세, 온열 찜질, 그리고 관절에 좋은 영양소 섭취를 꾸준히 하세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10년, 2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김인철이었습니다.